준비하고 네.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악시 4라이트 기반 SPI I2C를 사용한 SoC 디자인 발표를 맡은 함영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SPI와 I2C 프로토콜, 그리고 악시4를 이용한 I2C SPI 모듈 설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시뮬레이션과 바이티스를 이용한 보드 동작 검증 후에 트러블 슈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현 환경입니다. 구현 환경은 베이시스 보드에다가 마이크로 블레이즈를 사용해서 각각 마스터와 슬레이브를 만들어서 통신을 구현하였고, 시뮬레이터는 비바도와 시놉시스의 버디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용 언어로는 CPU에 동작을 명령하기 위한 C, 그리고 시스템 베릴로그와 베릴로그를 사용하였습니다. 어,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버스 프로토콜인 악시입니다. 악시는 암바 버스의 일종으로 여러 개의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각각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고 또 병렬 처리뿐만 아니라 버퍼링에도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악시는 버스트 전송을 지원하고 한 번의 주소 지정으로 여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시에는 5가지의 채널이 있으며 이 분리된 채널로 주소와 데이터가 독립적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핸드쉐이크 기반의 전송을 하는데 발리드와 레디 신호를 사용해서 송수신의 동기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핸드쉐이크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보내는 쪽에서 데이터를 보내는 쪽에서 발리드, 받는 쪽에서 레디라는 신호를 사용하게 되고 이제 AW 채널을 예로 들면 AW 채널에서 이제 데이터가 유효할 때 발리드 신호를 보내고 받는 쪽에서는 레디라는 신호를 데이터가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때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그 동시에 업이 된 상태의 데이터가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발리드가 먼저 올라갈 필요는 없고 레디가 먼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슬레이브 내부에서 대기 큐가 비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레디가 먼저 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SPI와 I2C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 이제 마스터와 슬레이브를 연결한 두 모듈을 비교해 보았는데 SPI 같은 경우에는 신호수가 4개이고 풀 듀플렉스 방식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I2C는 SCL과 SDA 2개의 신호선을 사용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정지 조건 그리고 ACK 같은 응답 프로토콜을 함께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타이밍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데이터의 전송 흐름을 나타내 보았는데 SPI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어드레스 그러니까 어떤 슬레이브에 라이트를 할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는 반면에 I2C의 경우에는 슬레이브 어드레스 SS 핀을 대신하는 슬레이브 어드레스 단계가 있고 그 다음 어느 레지스터에 쓸지 결정하는 워드 어드레스 그 다음이 데이터 전송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PI 마스터의 ASM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4단계로 나누어 설계가 되어 있고 CP0와 CP1이 주요한 데이터 전송의 단계인데 이제 S클락이 0인 상태일 때 반주기를 카운트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시프트 해주게 되고 그리고 S클락이 1인 상태일 때는 이제 TX 데이터에 0을 시프트 하면서 데이터를 채워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SPI의 타이밍 다이어그램인데 이것은 라이트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데이터가 전송되는 단계에는 MSB의 리드와 라이트 모드가 있고 그 다음 슬레이브 어드레스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전송되는 데이터가 라이트 할 데이터입니다. 리드 모드의 경우에는 이제 2개의 선 중에 그
마스터에서 들어오는 선은 하이 임피던스로 처음에 유지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R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I2C의 타이밍 다이어그램입니다. I2C는 스타트와 스탑 조건을 걸어 주어야 하는데 스타트 조건의 경우는 SDA가 먼저 로우가 되고 그 다음 SCL이 로우가 되는 형식이고 스탑 조건은 반대가 됩니다. I2C 마스터의 ASM 차트입니다. 여기에서 스테이트를 정의해 보았는데 주요하게 볼 스테이트는 홀드입니다. 그래서 스타트가 된 이후에 명령 분기를 통해서 이제 라이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스탑으로 갈 것인지 다시 시작할 것인지 이런 것으로 분기하는 스테이트를 홀드라고 정의하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슬레이브에서는 이제 4단계로 정의를 하였고 아이들, 스타트, 데이터 처리하는 단계, 그 다음 에크시노 단계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I2C 마스터 보드와 FND가 연결된 슬레이브 보드를 사용해서 이제 바이티스로 그 보드에서 실제 동작을 검증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케매틱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I2C에서 연결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SPI에서도 마스터에다가 연결을 해주었고 그리고 슬레이브 보드에 FND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다음 로직 애널라이저로 그 보드에서 동작을 검증하기 전에 SPI의 신호가 잘 나가는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C4이 0이고 CPHA가 0이기 때문에 S클락이 1일 때 마스터에서 이제 데이터가 전송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 S클락이 1일 때 슬레이브에선 데이터 샘플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스타트 조건이 잘 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I2C 마스터도 애널라이저를 통해 검증을 해보았는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시어너에서 이런 식으로 100부터 103까지 입력을 해 주었는데 여기서 입력이 순서대로 잘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보드에 실제 올려서 확인했을 때의 영상입니다. 마스터보드와 슬레이브가 있고 슬레이브 보드에서 아까 시어너 동작 명령한 대로 잘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I2C 검증도 동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UVM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UVM이란 이제 시스템 베릴로그 기반의 표준 검증 방법론인데 테스트, EMV, 시퀀스, 드라이브, 모니터 이런 식의 클래스를 정의해서 트랜잭션 기반의 데이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검증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구성 요소를 생성하고 동작을 제어하는데 빌드 페이지와 런 페이지를 예로 설명을 드리면 빌드 페이지에서는 이제 드라이버, 모니터, 시퀀스 같은 것들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후에 런 페이지에서는 실제로 동작이 진행이 되는데 시퀀스를 실행하고 트랜잭션을 통해서 DUT와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각 페이지가 자동으로 순차 실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클래스 단계에 필요한 기능만 정의하면 효율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UVM의 장점입니다.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 클래스를 뽑아 보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컴포넌트 클래스는 모든 구조물의 부모 클래스이고 테스트 벤치 전체 구조의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클래스는 테스트의 시작점이고 시퀀스 아이템에서는 트랜잭션의 데이터를 정의해 줍니다. 그리고 시퀀스 클래스에서는 테스트 시나리오를 정의하게 되고 드라이버 클래스는 이제 트랜잭션을 DUT 신호로 실제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UVM으로 검증을 한 과정을 나타내 보았는데 UVM 리포트에서
이제 에러 없이 잘 수행이 된 것을 확인하였고, 그 다음에 SPI에다가 리드와 라이트 동작을 하였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픽스드 데이터로 80, 그러니까 100000을 보내주었고, 이제 라이트를 할 것이라는 것을 처음에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4개의 데이터를 전송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시뮬레이션을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 여기 앞에서 라이트 데이터가 잘 들어가는 것을 봤고, 그리고 여기 이 시점부터 리드 데이터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데이터가 이제 RX가 시프트 되어서 하나씩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I2C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I2C에서 이제 여기 이 시점에 지금 슬레이브 레지스터에 값이 쓰여지게 되는데, 그래서 데이터가 처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I2C 슬레이브 모듈에는 이렇게 자동 주소 증가하는 로직이 있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레지스터 주소를 주는 방식을 2가지로 나누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으로 주소를 증가하는 로직을 보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스테이트 이후에 그 다음 데이터 스테이트로 바로 넘겨주게 되었고, 원래는 이제 스타트부터 슬레이브 어드레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스테이트를 2번, 그러니까 총 4번을 반복해서 이렇게 레지스터에 순차적으로 자동으로 값이 증가하는 로직을 검증하였고, 그 다음에는 이 워드 어드레스 단계에서 I2C에서 그 워드 어드레스 단계에 직접 레지스터 주소를 이렇게 각각 4번 입력을 해 주어서 그 자동 주소 증가가 아닌 주소를 지정해서 증가하는 방식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2번 다 잘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트러블 슈팅입니다. I2C 슬레이브 모듈을 설계할 당시에 이제 데이터 스테이트에서 스탑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 데이터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처음에는 SCL 라이징을 감지 후에 SDL을 1로 감지하면 그때 이제 스탑으로 넘어간다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데이터 스테이트가 들어올 때랑 구별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탑의 과정이 먼저 이제 SCL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SDL이 올라가게 되는데, 만약에 SCL이 하이가 되었을 때, 만약에 데이터 스테이트라면 여기가 데이터 스테이트인데, 데이터 스테이트면 중간에 SDA 값이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탑으로 간다면, 스탑 로직으로 보낸 SDA라면 SCL이 하이가 된 시점 중간에 SDA 값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감지해서 그 이전 값과 비교를 해서 샘플링을 비교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과 새롭게 알게 된 점입니다. 이번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 모듈도 설계해야 하고, 그 다음 보드에서 동작도 확인해야 하고, 시뮬레이션도 해야 하고, 이런 그것들을 좀 빠르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한 코드를 같이 봐야 할 경우가 많았는데, 어떤 사람이 작성한 모듈을 다른 사람이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직관적이지 않은 변수명이나 이런 알아보기 힘든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팀 협업에서는 코드를 간결하게 작성하고 가독성이 좋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2C 모듈에서 내가 ACK 스테이트라고 정의를 했다면 실제로 ACK 관련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구나라고 느꼈고,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은 이번에 SOC와 주변 장치를 연동해서 설계하면서 어떻게 시스템하고 실제로 연결이 되고 동작하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시뮬레이터였던 비바도에서 버디를 새롭게 써보면서 VCS랑 연동을 해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컴파일 옵션 설정이나 다른 메이크 파일을 통한 테스트 자동화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